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이고요.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잘 공정하게 치러질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4.15 총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정에 관계된 이슈들이 드러났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 갑진년의 그 총선을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지금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이 지금 마비가 돼서 그 원인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왜 그런지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어쨌든 해킹이나 해커 이런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 총선 전에 뭔가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은 갑진년인데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 한 해 우리나라 앞으로의 향후 20년, 50년, 심지어 100년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또 22대 총선 역시 굉장히 다른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15 선거 때도 부정선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증거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 그걸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송을 거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기피하고 어느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22대 선거, 부정선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행정망,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그래도 IT는 강국이라고 하는데 행정망이 지금 해킹을 당한 건지 지금 먹통이 되면서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 조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갔을 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밑에서 수면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저는 조짐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 또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가 옛날에 3.15 부정선거처럼 뭐 막걸리 아니면 신발, 고무신 돌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수개표하고 손으로 작업을 한다 그래도 해킹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값, 최종적으로 전산에 들어가는 그 결과값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겠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찰이 있다 그래도 한도둑 막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은 일부 아주 뛰어난 조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짐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전산망이 지금 먹통이 됐다 했을 때 뭐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 왜 그런 거 하나 밝혀내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작은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라고 지금 불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부 국민들의 어디 살고 개인정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농협이라든지 가고 또 뭐 어떤 은행 뭐 여러 가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그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2대 총선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경영학과 다닐 때 이런 게 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뭔가 이제 사고 나갖고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사고가 약 300건이 일어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큰 사건이 29건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중상이 된다든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밑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 하인리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게 나중에 큰 사건을 벌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어떤 조짐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인리 법칙을 정리하자면, 첫째,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둘째,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추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일,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작업, 전산망이 지금 먹통이 된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내년에 큰 선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테스트하는 이런 느낌. 왠지 경고를 줄 수도 있는 느낌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행정전산망 도대체 왜 이러나. 일주일 새 벌써 네 번째 전산장이다. 벌써 일주일 만에 네 번째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네 번씩이나 일어날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몇 년에 한 번 일어날 건데 일주일 사이에 네 번 일어난다? 이거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전에 국정원에서 그때 조사를 했을 때 해킹에 취약하다. 선거 결과값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해킹 기술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곳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맞아서 북한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만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 고수는 쥐꼬리인지 뱀꼬리인지 꼭 전체적으로 들춰봐야 아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작은 조짐 하나, 실제로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온 걸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상대방이 고수인지 아닌지 꼭 얻어 터져봐야 아는 게 아니라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모션만 봐도 저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행동으로 보여주고 쥐어 터지고 뭔가 나중에 일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이게 고수였구나, 이게 큰 문제였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소한 조짐 하나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행정 전산망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일주일 새 벌써 네 번째 전산장이다. 그런데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앱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간째 복구도 못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번에 벌어진 일도 아직 원인 파악도 못했다. 디지털 재난 수준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장관은 해외에서 디지털 정보 홍보하고 다녔다. 저는 이 이상민 장관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어떤 행정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잘할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의 어떤 뭐 하는 행정 처리라든지 일 처리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바일 신분증 앱이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먹통이 됐다고 하면 이 발급 시스템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서 이게 정보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각 지역구에 이제 선거 인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아직까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짐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게 모든 시스템 선거 인명부라든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역구별로 거기에 이제 선거인단 이렇게 이름이라든지 또 직업 나이 뭐 이런 게 모든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고 집 어디 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 해킹을 해서 해커들이 그것을 빼내갔다. 그럼 얼마든지 여론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또 선거할 때 인명보도 조작을 해서 전산할 때 그것을 완전히 고도화시켜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처럼 그때는 많은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번 22대 선거에 또다시 그렇게 한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갑진년은 제가 대변화, 대변혁의 시기다. 또 사실은 상당히 엄청난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모바일 신분증 앱까지 먹통이 됐다? 이거 수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밝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리고 중앙선관위라든지 행정기관 특히 우리 그 정부 민원 관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뭐 이런 원부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해갖고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거 다 빼서 얼마든지 정보를 해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4번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징조다,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부에서 지금 발생한 특히 어떤 먹통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